사람들은 말합니다. 선생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한때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며 존경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옛말이 된 지 오래입니다. 언젠가부터 선생님을 향한 세상의 시선은 차가워졌습니다. 지난 봄, 제작진은 광고를 하나 냈습니다. 스스로 변하려는 선생님들을 찾기 위해서였죠. 예상외로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제가 애들 앞에서 좋은 교사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많은 선생님들이 참가 신청을 했고 최종 5명이 선발됐습니다.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한 6개월간의 프로젝트. 이제 5 선생님의 도전이 시작됩니다. 지난 4월 교실에 넉 대의 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마이크로 티칭 기법을 이용 선생님들의 판서, 목소리, 시선, 동선을 관찰하고 학생들 반응까지 담을 예정입니다. 내용 정리되니? 아, 나 좀 얘기 좀 하자고. 사실 방송에 자신의 교실을 공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왜 도대체 참가를 신청하게 되신 거예요?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아이들한테. 20, 30년 후에도 아이들이 저를 인정해주고 따라와주고 좋아해주는 그런 선생님. 제가 수업 기술이 부족한 거 아닌가. 지루해지고 좀 뭔가 재미없고. 그때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그러니까 학급이 제대로 거의 학급 붕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위협, 그 불안함, 두려움, 초조함. 내가 이런 모습으로 애들 계속 가르쳤다가는 차라리 내가 진짜 그만두는 게 더 낫겠다. 정말 교사, 코칭 프로그램을 떠나서 교사라는 자체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이런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해 3명의 전문가들이 스튜디오에 모였습니다. 교수법의 세계적인 권위자 조벽 교수, 감정 코칭 전문가 최성애 박사, 숙명여대 교육학과 이재경 교수. 3명의 전문가들은 촬영된 수업 장면을 철저히 분석했고 이제 이 자리에 앉을 선생님들에게 장단점을 말해줄 것입니다. 같은 시간 출연자 대기실에서 코칭을 기다리는 선생님들의 얼굴 표정에는 긴장한 빛이 역력합니다. 이럴 때 어디를 봐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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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기다리셨죠? 네, 아닙니다. 첫 번째는 중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시뮤미 선생님입니다. 저는 사실 선생님 요 케이스가 감을 잡지 못하겠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네, 어떻게 뭐 준비되셨습니까? 네. 드디어 좀 처음으로 보여주시겠어요? 자신의 수업과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왜 학습목표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뭐로 등장하니까? 약간 자유로운데 아주 자유롭지는 않지. 활발해져서 뭐가 돼요? 액체 경력 파라핀을 3년. 뭐 하면서 선생님의 수업은 열정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빨간 이렇게 스탠드 아이들 사이에서도 수업을 잘하기로 소문나 있죠. 잘 가르쳐요. 되게 재밌게 수업하세요. 시험 기간 되면은 다 문제집 보도록 점심시간에만 남게 하시고 되게 열정적으로 가르치셨어요. 학생들에 이어 전문가들의 칭찬이 이어집니다. 동의를 했냐면은 잘하는 것이 잘 가르치더라. 거기는 뭐 열정도 있고 웃음도 있고 유머도 있고 에너지도 많고 밝고 명랑하고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제가 동시에 무슨 말 했습니까? 또 반대될 수가 있겠다. 네. 그죠? 그 부분은 그 두 번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부분 좀 아픈 부분인데 괜찮겠어요? 네. 적외선, 자외선 문제는 선생님의 말이었습니다. 수업 중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들리자 야! 요 씨. 잘 봐. 숙제 안 해온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라. 내가 검사 들어가기 전에 일어나라. 순간 교실에 정적이 흐릅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길래? 왜 과학이 재미가 없어요? 네 머릿속에 과학이 없어? 아니면 머릿속에 과학 숙제가 박혀 있어야지 임마. 규영아, 너는 스탬프 종이 잃어버렸다고 지금 나한테 3번째 얘기하지? 응. 그럼 나한테 와서 달라고 해야지. 그런 애착조차 없으면 발견반에 나만 있을 수가 없어요. 좀 심하게 야단친다 싶죠? 이럴 땐 정말 선생님이 무섭고 겁이 납니다. 여러분 하시거든요. 막 떨려요. 손발이 오그라들어요. 장난 잘 받아주시다가 갑자기 정색을 해가지고 갑자기 무서워요. 저렇게 무섭게 말하는 줄 몰랐습니다. 자신이 봐도 심하다 싶은지 한숨을 내쉽니다. 주원이 여기 춤 한 번 추면 선생님이 시험 문제 힌트 한 번 줄게. 아무거나 3, 2, 1 출 거예요? 선생님은 주헌이에게 시험 힌트를 얻으려면 춤을 춰보라고 합니다. 뭘 줄 건데? 아무렇게 쳐요. 그런데 선생님이 말을 바꿉니다. 자, 낚였어요. 자, 뭐 한두 번에? 주헌이는 넋이 나간 모습입니다. 자, 보세요.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를 제가 발견했어요. 학생들이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지 혹시 그것을 의식하고 계세요?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속상함으로,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으로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분명히 주원이는 상처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 표정에서. 자존심도 상해 있었고 억울해하고 주원이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저한테 그러한 취급? 뭐 그러한 걸 받은 아이들 전체가 생각이 나면서 많이 미안했죠. 아이들 모습을 정말 제대로 본 게 그때가 처음이죠. 네. 그리고 애들 표정이 그렇구나. 애들 표정을 그렇게 본 게 정말 처음이에요. 네. 또 다시 또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코칭받을 김기형 선생님은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영상 좀 보여주세요. 화면 속 자신의 모습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담임을 맡고 있는 교실에 들어서면서부터 입가에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야, 죽겠다. 아이들과 관계가 무척이나 좋아 보입니다. 선생님 스타된 것 같아요. 나? 엄청 좋아요. 어떤 부분이? 완전 착해요. 재밌어요. 친절하고 상담을 잘해줘요. 다른 선생님들과 다르게 아이들의 마음을 되게 많이 이해해주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의 최대 강점이 미소와 웃음을 잃지 않는다. 교실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것을 잃지 않으셔요. 그것이 선생님의 최고의 강점이세요. 얼굴에 웃음이 번집니다. 아이들 관계에서 큰 문제를 못 느꼈었어요. 네. 지금도 뭐 좋죠. 예전에도 좋고. 그때는 그렇게 제 수업이 이제 별로라는 생각은 별로 안 했었어요. 선생님은 종종 수업을 빨리 끝냅니다. 얼마 안 남았다. 그때마다 연신 시계를 들여다보며 빨리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무슨 노래 불러줄까? 요새 연습하는 노래는 기다렸다는 듯 아이처럼. 노래를 시작합니다. 사랑한단 말하고 날 받아줄 때 좀 민망하죠? 그래도 꿋꿋이 노래를 부릅니다. 자신 있게 말해놓고. 전문가의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집니다. 저 질문 하나 할게요. 노래는 왜 부르신 거예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표정이 굳습니다. 비판적 시각이다. 판서도 문제입니다. 수업 내용을 그대로 적다 보니 체계가 전혀 없습니다. 내용 정리되니? 칠판을 가득 메운 글씨들. 질문 있으면 질문해. 눈이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동선입니다. 수업 내내 칠판 앞에만 있을 뿐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수업에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잠을 자기도 하죠. 재미없어요. 지루해서 잠만 와요. 선생님 비밀인데요. 재미없어요 진짜로. 집중은요. 선생님 잘 안 되고요. 그 뭐지? 수업 시간에 딴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목소리가 너무 나긋나긋해갖고 졸려요. 그런데 어떻게 보셨어요? 아이들의 피드백이 이제 그 전에는 막 그 안 좋은 피드백만 있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아이들이 다 이렇게 날 생각하나 이런 좀 생각에 좀 잠겨서. 네. 담임으로는 좋지만 수업은 지루하다. 아이들 말이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때는 좀 처절했죠. 막 울컥했죠. 네. 울컥하고 네, 이 정도밖에 안 됐구나. 막 그런 인정하고 싶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쭉 길게 보면 수업을 그렇게 해오고 있었다라는 거를 부인하지 못하겠더라고요. 학생들과의 관계. 다른 세 분 선생님들에 대한 코칭이 이어집니다. 각오는 했지만 전문가들의 지적은 훨씬 혹독합니다. 그 수업에 학생이 빠져 있어요. 저희가 도와드릴 것이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처음 마주한 자신의 수업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스스로의 문제를 인정한다는 것, 그것은 무척이나 힘든 일입니다. 5분이 모두 다 지금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상태인 것 같고요.
하지만 본인의 수업을 전국에 공개한다는 것, 이것은 큰 용기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그런 용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들이 좋은 코칭을 받으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저는 희망적입니다. 아이고, 들어오세요. 아이고. 계시죠? 선생님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한 어느 정도 시간 걸리죠? 본격적인 코칭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선생님들의 현재 심리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간단한 검사를 해봅니다. 바로 아이들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죠. 선생님들이 자기 스스로가 지금 얼마큼 스트레스 받고 있는가 그걸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배우는 거 그거를 이제 코핑 스킬이라고 그러거든요. 대처 기술. 그거를 배우는 거는 본인한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학생들한테 엄청나게 필요하고 중요한 거죠. 이것은요. 아이들하고 이 코칭 프로젝트의 핵심은 바로 아이들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관계 별로 좋지 않은 매일매일 선생님들만 수업에 하면요. 쫓겨 아이들과 멀어져 버린 자신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선생님 사이의 관계가 좋으면은 너무나 많은 것이 허용돼요. 매 순간 수업보다 관계라니 아직은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좀 시원해진 면이. 그러니까 보면서도 왜 진단은 받지 않았지만 아 내가 이게 문제겠구나라는 걸 좀 어렴풋이 정말 잘 진행이 돼서 진짜 서로가 너무 기쁘게 그 모습을 보고 성취감과 유능감을 딱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 다 끝날 때 해피엔딩을 기대하고. 올인의 교사 화이팅! 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시 만난 심유미 선생님.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판서만 합니다. 선생님 특유의 활기는 사라지고 전반적으로 가라앉은 분위기. 갑작스런 변화에 아이들은 어리둥절합니다. 바뀌시긴 바뀌었어요. 근데 약간 나쁘게 변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소리 지르면 애들이 조용해가지고요. 근데 요즘엔 애들 조용시키기가 좀 어려워요. 아이들이 작성한 설문지. 예전 모습이 훨씬 좋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행여 상처 주는 말이 될까봐 조심하고 또 조심한 한 달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자신이 했던 말까지 기록하면서 무던히 애를 씁니다. 정말 몹쓸 말을 많이 했다. 내 모습이 자연스럽지 않다. 일기 곳곳에서 선생님의 고민이 묻어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제가 지금 방향을 잘 또 흐려진 듯한 느낌? 이 하면 안 되는 건 알겠어요. 이제 아이들한테 감정을 내쏟으면 안 되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잘하고는 싶은데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예, 많은 선생님들이 우리가 학생들을 약간의 기술을 배워가지고 학생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학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선생님이 변해야 됩니다. 근데 거긴 시간이 걸리죠. 프로젝트에 참가한 또 한 사람, 송현숙 선생님. 잘 진행되고 계세요? 지금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보다 애들 눈 마주치는 거. 지난 4월
아침 자습 시간입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앞으로 나와 공책 검사를 맡고 있는데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선생님은 공책만 볼 뿐 아이들과 눈을 한 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바쁜지 말 한마디 건네지 않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내내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 자, 도움이. 아이들을 거부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그때는 그 진짜 그 CD 그거를 아무도 뭐 막 다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그래서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뒤로 아이들도,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수업 준비나 본격적으로 전문가들이 수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분석합니다. 그 수업에 학생이 빠져 있어요. 그러자 선생님의 변명이 시작됩니다. 그때 그 촬영 오신다고 했을 때 그 이후에 오시면 어떻겠냐. 저 그때 특수한 상황이어서. 이것은 선생님하고 학생하고의 어떤 대화가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저희 반에 제가 굉장히 이렇게 우울한. 이날따라 선생님께서 이렇게 팔짱을 이렇게 끼고 수업하는 것도 제가 그때 그러니까 옷이 불편했던 게. 네,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선생님의 네, 변명은 그것도 계속됩니다. 그날의 특수한 상황이었구나. 그러자 전문가들이 최후 통첩을 합니다. 너무 예민해가지고. 제가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다 이 상황에다가 탓을 돌리는 거예요. 저희가 도와드릴 것이 없어요. 어떻게 갈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결국 코칭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맙니다. 선생님은 마치 도망치듯 허둥지둥 스튜디오를 빠져나갑니다. 정말 저는 제 스스로 나 정도면 정말 좋은 선생님, 진짜 중간 이상의 선생님이 거라고 생각했는데 참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고 내가 그 정도였나? 두 달 후 교실은 어떤 상황일까요? 시작종이 울린 지 10분이 넘었지만 선생님은 계속 컴퓨터와 씨름 중입니다. 그러는 사이 교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눈에 띕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숨만 나옵니다. 자, 이제 5반. 자, 눈 감으세요. 자, 조용히. 자. 선생님의 호소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는 정말 마음은 애들한테 가 있고 내 마음은 진짜 이건데 내 마음처럼 이게 왜 이렇게 안 드러나지고 표현이 안 되는 그 상황이 너무 답답했던 것 같아요. 답답했고 참 많이 답답했던 것 같아요. 상황이 심각해지고 나서야 조벽 교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감정이 북받쳐 오른 걸까요? 선생님은 서럽게 울기 시작합니다.
힘드세요? 이렇게 힘들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돈 받으려고 이거 하면 진짜 선생님 그만두고 싶다. 내가 그런 게 아니니까 지금 선생님 정말 노력한다. 근데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좀 어쩌다 이렇게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드냐. 아이들은요, 선생님이 그렇게 하셨다 해서 갑작스럽게 변하지 않아요. 그럼 또 이게 선생님이 진짜냐 아니면은 가짜냐 이렇게 테스트도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매일 반복되는 거고요. 3년 만에 복직. 정말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지금 선생님에게 필요한 것은 차가운 분석이 아니라 따뜻한 위로입니다. 지난 6월 말 선생님들은 아이들과의 관계 문제로 무척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감정 코칭을 받아봅니다. 학생들의 감정을 다 받아주래. 감정은 다 받아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감정은 다 그대로. 좋은 관계를 만들려면 아이들의 감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생님들이 학생 역할을 해봅니다. 선생님 말하는 게 이제 말 같지도 않니? 어? 왜 아무 말도 없는데 할 말 있으면 해봐. 어? 말문이 막힙니다. 네 생각 있을 거 아니야. 선생님 계속 따지니까 따지는 거 느껴져서 조금 마음이 아니 애들이 어떤 느낌인지 확 다가왔어요. 어떤 느낌이었어요? 일단 지금은요. 깜짝 놀라요. 선생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학생과의 관계에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낍니다.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해야 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또 그 신뢰감을 얻는 것, 선생님 마음 한 가운데 학생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 갖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아니 저희야 뭐 이걸 잘 연습하시나 감시하러 왔죠, 뭐 저희가. 요즘 김기형 선생님은 거울 앞에서 웃는 시간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장점인 웃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죠. 사실 교사 코칭의 기본은 부족한 면을 바꾸기보다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더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크게 하기 위해 하루 5분씩 복식 호흡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아직도 난 혼잔 거니 물어보네요. 난 그저 웃어요. 아직은 어색합니다. 배로 하면 목에 힘이 안 들어가서 좀 편한데 아직은 익숙치 않아서 계속 좀 어색하고 의식을 하지 않으면 쉽게 이제 목으로. 이제는 중간 점검을 할 때입니다. 먼길 오셨습니다, 교수님. 네, 좋은데요. 아이고. 선생님의 수업을 현장에서 직접 관찰합니다. 넘어간다는 것을 2달간의 노력만큼 수업도 달라졌을까요? 국어책 246페이지. 멀리. 가장 심각한 문제였던 판서. 한눈에 보기에 어지러울 정도였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첫 번째 돈에 대한? 이제는 판서 대신 멀티미디어 자료를 적극 활용합니다. 일제강점마의 사진들을 보여주도록 할게. 우리나라요? 이 우리나라야. 그러자 아이들의 수업 태도가 달라집니다.
다른 문제는 동선. 칠판 앞에만 서 있다 보니 수업은 지루했습니다. 현지 뭐라고? 수정이 한번 얘기해볼까? 가영아. 지금은 다릅니다. 중간 통로는 물론 교실 뒤편까지 이동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면서도 미소는 잃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김기형 선생님은 수업의 문제점들을 거의 다 극복했습니다. 가장 큰 발전이 하나 있어요. 벌써. 그게 뭡니까? 자기가 하는 수업을 학생의 눈에서 판단하는 그 기준이 생겼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한번 김기형 선생님 만나러 직접 한번 가보시죠. 조벽 교수의 현장 방문을 알지 못하는 선생님. 약간 톤의 변화가 있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웃음하고 미소는 여전하시네요. 칭찬이 이어집니다. 옛날보다 수업의 질이 좀 더 좋아지신 거예요? 전에는 몇몇 애들만 끌고 가셨거든요. 근데 요새는 반 전체를 다 이렇게 이끌어 가시니까 그게 정말 좋아요. 왜냐면 기술이 조금 부족한 것인데 그 기술은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있고 기술이 견디려면은 아주 우수한 선생님 될 수 있어요. 예전에는 뭔가 막 가르치려고 노력했거든요. 뭔가 넣어주려고 노력하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부터 약간 좀 자유로워졌어요. 석 달 만의 만남. 그동안 자신들이 겪었던 변화에 대해 할 말이 많습니다. 조벽 교수님이 5분 정도 이제 앞에 나와서 애들한테 막 이렇게 김기형 선생님이 앞에 나와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고 있는 김기형 선생님. 이를 지켜보는 심유미 선생님은 착잡합니다. 생각을 했지만 부정적인 말을 한마디를 했으면 거기에 긍정적인 말을 5번을 해주는 게 저희 과제였어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 월요일 날은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답답한 심정에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혹시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몰라, 이제 안 좋은 말을 할지 몰라라는 생각에 월요일, 화요일 이틀은 되게 차분하게, 그러니까 정말 재미 하나도 없이 내용 전달만. 1박 2일의 워크숍. 이 자리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조금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목표가 똑같은데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있으면은 아무것도 일어나질 않아요.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가져라. 내가 아이들과 한 편이 돼서. 아이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선생님이 먼저 다가서야 한다. 그건 아니에요. 심유미 선생님은 무언가 해답을 찾은 듯합니다. 네, 그때 그러고 나서 애가 이렇게 확 변했어요. 그전에는 정말 그냥 말하지 말아야지, 존댓말 해야지, 비난하는 말 하지 말아야지, 말아야지 였다면 워크숍 끝나고는 이거 해봐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랬던 것 같아요. 과연 선생님의 풀리지 않던 고민은 해결됐을까요? 크게 인사해야지. 일단 분위기는 좋아 보입니다. 지난 4월 아침 조례 시간. 신무제, 최병근. 야, 오늘 지각생 아주 대박 난리 났다. 하필 그때 지각생 무죄가 들어섭니다. 야! 순간 아이들이 긴장합니다. 무죄야. 꼭 이래야겠지. 죄송해요면 끝이야?
오늘 유달리 니네 오늘 아주 제대로 선생님 실망 좀 시킨다, 그제? 왜 선생님 또 어록 하나 얘기할까요? 실망시켜 주셔서 뭐예요? 고맙습니다. 실망시켜 주셔서 뭐예요?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발령 받고 나서 무궁무진하게 많았을 텐데 그런 아이들이 또 그런 시간들이 많았을 텐데 한 번도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미안했어요. 안녕. 과연 선생님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중이까지 29, 1명 안 왔는데요. 왔다. 수업에 늦은 우재, 겁이 납니다. 그런데 우재야, 혹시 어떻게 하다가 늦었어요? 응. 오늘은 늦었어? 다음 시간에는 과학 시간에 어떻게 할 거야? 빨리 올 거야. 부탁합니다. 앉아요. 예전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이날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고백을 합니다. 4월 달에 방송을 하고 방송 촬영을 하고 선생님이 수업 장면을 보시고 나서 여러 선생님들이 전문가 선생님들이 어떤 점이 문제인지를 짚어주셨어요. 근데 가장 큰 선생님의 문제점은 학생들을 이제 뭔가 이제 준비를 안 해왔거나 잘못을 해서 지적을 할 때 그 아이가 너무너무 잘못한 반성과 함께 도움을 청합니다. 엄청 많이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생님이 멀어지는 대화를 쓰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힌트를 주세요. 선생님 지금 멀어지는 대화를 쓰고 있어. 원수 되는 대화를 쓰면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개를 가지고 볼을 반짝반짝 이렇게 해주시면 선생님이 인지를 할게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2학기 때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 달라질게요. 완전. 바로 이제 그래서 오, 전민기 박수 치고 야 이런 거 한번 해주면 좋지 않나? 출발은 좋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다가서니 아이들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교실이 숨을 쉽니다. 두려웠어요. 공개하기가. 그리고 창피했고 중간에는 너무 많은 아픔이 상처, 힘듦이 있어서 포기하고도 싶었어요. 근데 나를 찾은 것 같아요. 저를. 그러고 나니까 행복하네요. 시작은 3월이었습니다. 5명 선생님의 교실을 입체적으로 관찰했습니다. 5월, 처음으로 자신의 수업과 마주하고 감정 코칭을 통해 아이들 마음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7월, 전문가들의 현장 코칭과 교육 철학 워크숍을 통해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변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담았고 10월, 5명 선생님들에 대한 마지막 분석을 마쳤습니다. 네네, 9시까지. 네, 뭐 이렇게 하는 표정이 벌써. 3명의 전문가들과 5명의 선생님들이 마지막으로 한자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오기 오전에? 지금도 긴장을 여전히 떨리고 긴장되고. 그러세요? 네. 드디어 최종 점검이 시작됩니다. 심유미 선생님, 그때 피드백 받으셨을 때 굉장히 힘들어했던 걸로 기억되는데 또 다시 한 번 더 같이 봐야 되는데 괜찮을까요? 네. 괜찮을까요? 네. 네, 그러면 비디오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전에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상처되는 말을 자주 하곤 했죠. 지금 봐도 부끄럽습니다. 왜 과학이 재미가 없어요? 네 머릿속에 과학이 없어? 그런 애착조차 없으면 발견반에 나만 있을 수가 없어요. 야! 왜 선생님 또 어록 하나 얘기할까요? 실망시켜 주셔서 뭐예요? 고맙습니다. 미안해요. 감사합니다. 과학적 이제는
수업 중 오고 가는 대화 속에 아이들에 대한 애정과 존중이 가득합니다. 하다고 얘기해도 될까요? 고마워 주영아. 누가 얘기했지? 예인이 얘기했어요. 고마워요 예인이. 청란 이간. 선생님이 되게 말을 할 때도 뭔가 한번 생각하고 말하는 우리들 위해서 되게 말하고 수업을. 지금은 되게 배려를 많이 하셔서 2학기 들어서 좀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되게 좋으신 것 같았어요. 제가 많이 편해진 느낌이 정말 많이 들고요. 그리고 애들이 진짜 고마워요, 이제는. 보면서 제가 막 감동적이고 막 뿌듯하고 막 대견하고 막. 우리는 교사는 애들 속에 있어야 참 예쁘고 행복하구나. 애들 속에서 웃고 있는 내 모습이 저렇게 예쁜지 처음 알았거든요. 참 예쁘네요, 제가 봐도. 아주 잘 바뀌어졌죠. 너무나 기분 좋습니다. 제일 힘든 분이 우리 송 선생님이세요. 송현숙 선생님은 지난 여름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보아도 교실은 소란스럽기만 했습니다. 어떻게 가세요? 매일 답답한 마음에 선생님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죠. 당시 상황은 꽤 심각해 보였습니다. 오반. 놀랍습니다. 선생님의 작은 손짓 하나만으로 교실이 조용해집니다. 제가 읽었어요. 네, 틀렸어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칠판 앞을 떠나 아이들과 함께하고 무릎을 꿇고 눈을 맞추면서 교실이 달라졌습니다. 어디 있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이들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선생님, 참 행복해 보입니다. 시작. 직선을 부끄러워요. 원래 화나시면 막 소리 지르는데 이제 소리도 별로 안 지르고. 막 화내고 그러셨는데요. 더 착해지신 것 같아요. 저한테 특히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있어요. 선생님께서 아까 수업 중에 무릎을 꿇고 학생하고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대화하는 그 모습은 정말 너무너무 감동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선생님의 마음이 그대로 잘 드러난 그런 장면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아이들이 너무 예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참 애들 보고 아이고 힘을 받는다는 생각, 그래서 참 힘을 받고 싶었는데 힘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면서 참 내년이 더 기대돼요. 그러니까 내년이 더 기대되고 그 기대된다는 게 제일 저한테는 큰 소득이 된 것 같아요. 교사 생활이 기대된다는 거. 다른 선생님들은 어떨까요? 안녕하십니까. 김기형 선생님의 수업은 아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넘쳐납니다. 물론 수업도 재미있어졌죠. 왜 사물함에서 꺼내시나 생님. 대구의 이정숙 선생님은 예전에 딱딱한 표정은 사라지고 지금은 아이들에게 더 많은 애정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가. 남아서 따라가.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있던 유선희 선생님. 아이들과의 관계도 문제였습니다. 너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선생님이 어떨까를 네가 입장 바꿔 한 번만 생각하면 그렇게 지각 안 해. 그러니까 일찍 왔으면 오랜만에 일찍 왔으면 교실에 좀 있어야지. 선생님 표정에서 변화가 느껴집니다. 좀 이쪽으로 좀 더 가셔도 될 거. 방금 여기서만. 그리고 체육 수업에는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팔꿈치를 쭉 핀 상태. 쭉 펴. 되게 좀 약간 벅차기도 하고
정말 좋은 선생님 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도 들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5분의 선생님들 코칭하는 전후를 다 봤거든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혹시 느끼셨나요? 5 선생님의 공통점. 과연 무엇일까요? 선생님들께서 조금 변하셨어요. 그죠? 근데 그 결과로 우리 학생들의 모습이 많이 변했네요. 학생들 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변해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6개월간의 도전이 끝났습니다.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수업을 처음 마주하던 날 부끄럽고 아팠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 그만두고도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있기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입니다. 30년 뒤에 다시 이런 자리 만들면 선생님들 머리가 제 머리 그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들에게 한마디. 저희 아이들이요? 네. 정말 선생님 마음은 너희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사실 사랑한다는 말을 정말 하고 싶었는데 그 이 넘쳐나는 선생님의 사랑을 어떻게 진짜 표현을 해야 할지 36명이 다 내 마음 안에 있는 거 알아줬으면 정말 좋겠고 너희가 선생님 반으로 찾아와줘서 선물로 다가와줘서 선생님은 늘 고맙게 생각해. 얘들아 사랑해. 고마워. 네. I wonder